이번에는 또 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전 검찰총장. 지난 5차 토론 때 그 영상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이렇게 써놓은 그게 이게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왕자를 3차 때 9월 26일 날 그리고 4차 9월 28일 때도 아마 써갖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해명이 조금 석연치 않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지금 이게 안 그래도요. 뭐 윤 총장 측에 대해서 이제 이런 좀 비판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예. 뭐냐면 이게 김건희 씨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너무 이게 몰두한다. 예. 우리 사주 명리 있잖아요. 예. 본인이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인가요? 예, 박사 석사 논문도요. 예. 결국 이제 운명 있잖아요. 예.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운수. 예.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학위 논문이 예. 그러니까요. 주제가 특이하더라고요. 예, 주제가. 예. 그리고 이제 결혼 중매했던 우리 스님 있잖아요. 무정 스님인가? 예. 결혼 중매했던 스님 있잖아요. 예. 스님도 옛날에 삼부토건하고 뭐 이렇게 될 때 보면 직원들 뽑을 때 관상으로 많이 뽑고 물론 뭐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도 관상 보고 이병철도 뭐 뽑은 건 있는데 관상쟁이 옆에다 앉히고 뭐 그래서 너무 받던. 이게 어떤 이게 사주학이나 명리학 이런 있잖아 점 보는 거 이런 데 좀 너무 이게 믿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비판이 일부 있었어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왕자 있잖아. 이걸 이게 딱 새긴 걸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또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이제 2차 때부터 예. 2차 토론 때부터 이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할머니 분들이 예. 힘내라고 이게 써준다. 볼펜으로 왕자로 써줬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궁색한 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써줄 수는 있겠죠. 예. 그렇더라도 이게 토론 나올 때는 좀 이게 비누로 지우면 예.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예. 조금 이게 지우고 놓은 게 또 이게 왕이라는 글자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왕이라는 걸 왜 뭐 대통령 할 때 대자도 아니고 차라리 뭐 이게 근데 졸리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이게 국민의 공복입니다. 예. 옛날처럼 이게 왕처럼 황제처럼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내용 글자 내용 왕이라는 것도 이게 약간 봉건에 가깝고 그다음에 실제 약간 이게 미신적인 요소도 일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징것을 우리가 이런 걸 믿기는 좀 믿죠. 예. 저도 이게 이런 징것을 많이 믿거든요. 예. 저희가 이게 이름 지을 때도 저도 저희 아들 딸 이름 전부 이게 10만 원씩 주고 사주팔자 다 이게 주역 보는 분한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너무 비판할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조금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논평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성 지지자 할머니들이 그렇게 써줘서 그것을 닦기도 그랬고 또 뭐 5차 때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수건으로 티슈라고 하죠. 그걸로 닦으려고 했는데 다 안 닦아졌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8월인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그때도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사람이 한 분이 있었다. 영리학 이런 쪽에 밝은 분이 한 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아는 사람이고 이분이 한국 뭐 미래연구소인가 뭐 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무슨 대학원 대학 뭐 교수 미래예측과 교수도 하고 지금은 아마 정년을 했을 걸로 보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 나오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뭐 정가변 전 부의장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후로는 뭐 전혀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것들도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또 논란을 빚으니까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또 뭐 여러 분들이 나서서 공격을 아주 제일 좋은 호재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홍준표 후보는요. 예. 이게 본인이 그 공격할 자격은 있는지 그 좀 얘기-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도 이게 그 뭐 빨간 옛날에 넥타이 빨간 속옷까지 입고 다니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 홍이니까 붉은 홍. 예. 그다음에 이름이요. 원래는 이게 이름이 그 홍판표였죠. 예, 그렇죠. 홍판표. 예. 근데 2017년에 그때 그 청주지검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예. 과거에 그 홍준표가 이제 청주지검에 그 검사할 때 그때 윤영호 법원장이 있었어요. 예. 윤영호 법원장이 아니 당신은 이게 판사도 아니고 검사인데 판사도 아니고 검사인데 홍판표는 좀 이상하지 않냐? 뭐 홍검표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게 이름을 그때 역술가 유모씨를 있어요. 예. 그때 청주의 역술가 유모씨를 만나가지고 홍준표로 바꿨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이제 본인도 증거서가 있으니까 빨간 속옷도 입고 빨간 넥타이 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름도 레드홍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홍. 그러니까요. 레드준표. 그러니까요. 그 선물도 많이 했더만요. 차명진 의원도 이게 홍준표한테 빨간 넥타이 선물 몇 번 받았다고 어제 저 방송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역술가 유모씨 만나가 홍판표를 홍준표로 하면 큰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또 그랬더니 이게 그 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도 원래는 이름이 김명신이 아니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대선 주자들이 지금 정책 논쟁하기도 바쁜데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걸로 싸움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은 들고요. 이제는 이제 좀 서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필미랄까 이런 것을 준 것은 좀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실수랄까 부주의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최순실 그 오방실인가 뭐 5가지 순원실로 뭐 이렇게 이 광화문 광장에 그런 걸 장식했던 것도 나오고 뭐 청와대에서 구설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과학기술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왕을 뽑느냐. 윤석열도 왕이지만 이재명도 뭐 유리한지 봉고파지 이게 다 왕으로서의 그런 하는 행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최소원 씨 그 오방실도 저는 약간 이게 과장 왜곡이 있다 봐요. 네. 그 이제 우리 그 민속 그 행사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좀 좌파들이 과장이나 왜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설했다는 거는 정말 거짓말로. 예, 거짓말로 그거는 이제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고요. 제가 알기로 궁궐의 구설 마지막에 명성황후로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무당이 있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거는 이제 가짜뉴스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재명이 공격 중에 자꾸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최순실이도 옛날에 오방실 막 이러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결국에 뭐 무당청의 지지 무당청이라는 게 왜 지지 정당이 없는 걸 우리가 무당청이라 하잖아. 너 이게 무당청 지지 확대한다더니 그 무당이 한자로 무당 아니냐 미실한테 이재명이 이렇게 오늘 또 썼어요. 조국도 한마디 했더구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게 무당할 때 그 무당청 이렇게 이재명이가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게 조선시대 자꾸 왕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아까 좀 박사님도 말했지만 봉고 파직이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왕이 신하를 파직한 다음에 금고에 잠그고 문을 잠가버리는 게 봉고 파직이라니까요. 예. 근데 국민이 뽑은 야당의 당원이 뽑은 대표를 봉고 파직한다. 그다음에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 있잖아. 예. 원내대표를 기양 보내고 기양 중에 가장 심한 게 위리안치입니다. 이거는 기양 가서도 문 밖에 놓지 말게 딱 막아놨는 게 위리안치 아닙니까? 예. 아니 봉고 파직 위리안치를 운운하는 공개적으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윤 총장이 왕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윤 총장이 이제 정치에 나온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 정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좀 여의도 문법이랄까 정치 언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원래
검사 시절에 또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치인으로서 변신이 아직은 워낙 일천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 실수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좌파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만은 부정식품 뭐 또 후쿠시마 원전 논란 주 120시간 논란 최근에 이제 또 토론회에서 있었던 청약 통장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드러날 수 있는 본인의 정치인으로 변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것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고쳐야만이 이제 뭐 4강전으로 곧 8일이면 4강이 확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1대1 토론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이렇게 시행착오다. 또 초기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면 이제 뭐 5차, 6차 토론이 한 번 남아는 있습니다만 5일날. 근데 4강부터는 뭐 그걸, 이렇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변명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윤 총장도 이제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이게 뭐라고 했냐면 토론을 잘하라는 지지자들 응원의 메시지였다 하면서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토론이 들어갈 때는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게 쿨하게 뭐 실수가 있으면 이게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게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는 이런 게 사안이고요. 지금 이게 그 윤 총장이 평생 30년 검찰하다 보니까 이게 서초동의 문법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여의도 문법이 많이 틀려요. 예, 맞아요. 저희 서초동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딱 뭐 공소장이나 판결문 이런 거 서초동 문법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오로지 말하는 핵심 결과만 봅니다. 야, 이 사람이 유죄야 무죄야. 그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도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무죄야 유죄야. 결론만 보죠. 한마디로 이게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닮아봅니다. 이게 서초동은 닮아봐요. 왜 결론이 중요하잖아. 내가 무죄냐 유죄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그 여의도는 안 그렇더라고. 정치 과정을 여의도는 이게 그냥 달은 안 보고 계속 손가락만 보고 욕을 해. 손가락만 보고 이런 꼬투리를 그 본 뜻은 이게 아닌데 그 지엽적인 말단 지엽적인 게 있죠. 요걸 잡아가 꼬투리 잡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정치 과정이니까 저는 윤 총장이 상당히 그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좀 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게 그 결론뿐만 아니라 그 설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간결하게 신중하게 좀 이게 메시지를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왕자 논란을 계속 정치권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정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여기서 좀 맞불 작전으로 대장동에 맞불 작전을 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관련자들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또 하나는 윤우진 씨, 윤대진 씨의 형 그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또 다른 방향에서는 대장동 수사는 거칠어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 대장동 수사의 찬물을 확 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들에 더 내부적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든 청와대나 그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윤 총장을 흠집을 내고 뭐 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손준성 검사는요. 본인이 그 고발장 안 쓴 거는 100%고요. 본인이 쓴 거는 아니라는 거는 100%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자료를 뭐 이렇게 전달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윤 총장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채권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손준성 자체도 죄는 안 될 거예요. 뭐 자료를 전달하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윤우진 이거는 이제 그 저거 동생이 윤대진으로 실세인데 굳이 뭐 윤석열한테 부탁할 일이 뭐 있어요. 예. 여러 번에게 틀었던 거거든요. 윤우진 이분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거기 동생이 윤대진 검찰 실세인데 예. 아니 굳이 윤석열 총장이 그 나서가지고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여러 번 털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씨랑 소환 이것도 망신 주기 위해서 한번 소환 정도는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걸 어떻게든 이게 공범자를 기소하면서 엮어가지고 공소시효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금감원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예. 이미 여러 번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은 망신 주기로 이게 그 검찰이 소환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새로운 실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수사의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제발 검찰이 좀 속을 차려갖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학본계 검찰이 이 친문 딸랑이 애완견 충견 검사들로만 채워져 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무슨 모사를 꾸며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